안녕하세요. 파바캐스트 민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박 아니 돌아온 안 하냐고. 아니 오늘도 돌아온 파바바 캐스트. 아니 왜 목소리 하나가 빠져있죠? 아니 뭔 소리야. 아래 원래 파바바 캐스트는 3명이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인데 한 명이 빠지셨어요. 아니 이분 출석률 괜찮아요? 바지씨 출석률 괜찮나요? 아 근데 선생님은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아 저 괜찮아요. 민코 씨 아침이어가지고 네. 어제 제가 좀 술을 좀 마셨어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하시죠. 아유 저는 이제 파바캐스트 민코고 어제 술을 마셨다고? 술을 조금 맥주랑 이제 소맥을 좀 했는데 왜 이렇게 수지가, 약해? 아니 좀 근데 마셨어 좀 진탕 마셨어 좀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아니 진탕 마셨다기에는 너무 나약한 걸요? 감기에 걸리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왜냐면 목이 잠겨가지고 저도 예. 어제 2시까지 술자리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 네, 어제 새벽 2시까지 술자리에 있었고 예. 1차는 위스키를 마셨고 예. 2차는 소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느낌. 뭐였지? 순대 이런 걸 먹었었는데. 야. 네. 근데 이제 소맥 한번 먹었다 그렇게 나는 골골대는 멀쩡하다. 나는 멀쩡하다. 당신은 매니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뭐 팀장 같은 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매니저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F 맞아요, 근데. 저 요즘 점점 T처럼 변하고 있어요. 오케이. 저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이번 주에 죽다 살아온 리스입니다. 아프셨다고. 네, 지금 토요일인데 네. 화요일 점심부터 아파서 어제까지 계속 아팠어요. 근데 이제 증상이 막 몸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밤에 오한이 오고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둘 다 했는데 둘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까운 내 돈. 아니 2시간 동안 그 잠자리에서 계속 일어나가지고 불편한 그 잠자리. 그러니까 자면서 한 2시간 단위로 깨면서 이제 따뜻한 물 마시고 이제 비타민도 먹고 그리고 자고 다시 2시간을 후에 깨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아니 밤중에 그 비타민을 왜 먹은 거야? 그 감기 비타민 먹으면 그 싸워주냐고 비타민들이. 감기 빨리 낫는 법 치면 비타민 같은 걸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 나와가지고. 나와요? 근거가 있는 거였나요? 비타민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많이 먹어도 다 오줌으로 빠져나가니까 많이 먹어도 나쁘지 않나 하고 일단 뭐 나쁠 건 없으니까. 나쁠 건 없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했습니다. 느낌. 아니 지금은 좀 괜찮으셨어요 그럼? 네, 오늘은 그래서 어제 거의 다 나은 느낌이 나서 어제 입맛이 돌아왔거든요. 제가 맨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2인분씩 먹는 느낌인데 대장금 모드. 그게 아니라 먹보 모드. 네, 그래서 같은 팀원분들이 오늘도 리스님은 밥을 많이 드시네요 막 이랬는데 한 이틀 정도를 1인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 캐릭터예요? 아니 근데 나랑 밥 먹을 때 한 번도 많이 먹는다고 느껴진 적이 없는데. 행복의 기준이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 많이 먹는 게 낫겠다는 걸 좀 느껴서 요즘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잖아. 회사 밥이니까 공짜는 많이 먹는다. 자율 배식이라서 열심히 퍼먹는 느낌입니다. 제육볶음 나오면 개 많이 부고 뭐 그런 느낌. 막 어떤 메뉴가 특별히 맛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가 우리 제3의 멤버 아직 입맛이 안 끝났어. 입맛이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이 병마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병의 종지부를 이제 몸을 소독하자라는 생각으로 위스키를 마시러 간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도 오히려 상태가 좋더라고요. 잠도 깊게 잤던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술을 마시면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가끔씩 저는 필요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술이 몸에 좋지는 않았겠지. 근데 님이 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보낸 그 시간이 행복해서 시간이 행복했다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먹보 술 모드? 아니 몸 소독 모드. 알중 모드? 몸 소독 모드. 소독 모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3의 멤버. 저희 쪽이 제3 멤버가 계세요. 이름 뭐였죠? 그거? 뭐였지? 민트 씨였나? 민트 씨였나? 네. 지금 또 화내가지고 또 나중에 이러면 바질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출장 가셔가지고 오늘은 참여를 들으면 이제 이런 얘기 생각하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뺑이 치고 있는 바질입니다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출석률이 또 지난번에도 출장을 오래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꼽주지 말자. 여기까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리스님? 뭐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누가 잡았잖아. 바로
GPT 우리는 이렇게 쓴다. AI 이렇게 쓴다가 나을 것 같아요. AI 이렇게 쓴다. AI 이렇게 쓴다. 이렇게 꼭지를 좀 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GPT가 정말 처음 나온 지 안 나왔을 때 정말 핫해지고 한 2, 3, 4주 만에 맞아. 대충 후루룩 한번 이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조금 우와 신기하다 정도에 가까웠는데 제가 요즘에 좀 얘기를 나눴을 때 리스님이 이거를 진짜 잘 쓰는 거를 막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는 조금 인간에게 좀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민코 씨가 좀 느리시네요. 저 좀 느려요. 사실은 제가 뭐 나름 이제 IT 쪽에 있는데 그런데도 난 사실 대학교 때부터 느꼈어. 내가 막 이런 거를 하는데도 트렌드 세터 속도로 가진 않는다. 맞아. 이런 업계에 있으면 새로 앱이 뭔가 나오면 다운로드 받아서 좀 써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 따라가는 걸 해야 근데 되는데. 그런 거에 내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구나. 흥미가 엄청 느끼지 않는. 빨리 따라가는 거에 흥미가 없다. 나 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친구들이 그 버튜버 이세계 아이돌이라든지 그쵸. 플레비스인가? 네,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이제 사람이 안 나오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것들이 노래를 사람이 부르는 연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좀 플레이브만 그런 걸 좀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또 트위치를 보진 않거든요. 저 유튜브만 보니까 이제 스트리머들이 이제 그 쪄놓은 거를 보는데 그 트위치 들어가면 그 홈에 메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간의 그 얼굴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버튜버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여기는 버튜버들이 다 점령을 했고 이세계 아이돌이나 플레이브도 진짜 진심으로 그게 막 신기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그런 걸 보고 막 이런 걸 사람들이 본다고? 이런 걸.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친구들이 너 생각보다 되게 느리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줬었거든. 그래서 그때 알게 됐지. 나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는 걸 훨씬 잘하는데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검증받은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가져오는 거에 능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주시네요. 왜 그렇게 내리치는 건데? GPT가 알려준 건가요? GPT가? 아니 아까 전에 그 리스님이 그 상담 같은 거를 받는다는 거야 GPT에.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진짜 초간단하게 GPT 그래서 어떻게 쓰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상담을 받는데서 무슨 상담을 받는데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일단 이제 진행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부한테 묻는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오케이. 너무 만담하면 뭔 소리나? 컨셉하라고 하니까 조금 컨셉에 자기 자신을 묻혀버리는. GPT를 잘 쓰고 싶은 민코. 제야의 고수 리스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한다. 한다. 사부 알려주십시오. 이 미쳤나?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GPT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사부. 비법 알려주십시오. 비법 문서 공개하십시오 이제. 저 오래 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민코입니다. 민코. 민코. 네. GPT로 무엇을 하고 싶느냐? 저는 업무에 사실 쓰고 싶은 마음이 좀 크기는 한데 제가 그런 건 써봤습니다. 사부. 뭘 써봤냐면 제가 또 이메일을 이제 보낼 때가 있으니까 요런 내용으로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할 것 같은 제목 5개 알려줘. 요런 거는 한번 써봤습니다. 하산하거라. 이거 끝입니까? 여기 끝입니까? 업무용으로는 그게 됐다. 그게 사실 더 근데 좀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 팁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알려주실 때 됐습니다. 맨날 카카오톡에서 자랑만 하시지 않습니까? GPT 이렇게 잘 쓰고 있다고. 아니 카톡으로 얘기를 하면 링크를 보내주면 정독을 하고 소화를 하면 되지. 이렇게 갑자기 윽박을 지르면 어떡하냐고. 자, 아무튼 돌아와서 컨셉 잠깐 끊고. 그래서 저기 리스님은 보통 한 어떤 것들에 지금 GPT 좀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AI GPT가 아니라 저는 AI라고 통칭을 하는데 왜냐면 GPT는 챗GPT의 뭔가 브랜드 네임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뭐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챗GPT를 유료로 쓰고 있고요. 유료로 쓰면은 두 번째는요. 네. 딥L이라는 번역 인공지능 기반 번역 서비스를 유료로 쓰고 있고요. 그거 많이 쓰는 것 같더라. 네, 그것도 유료로 왜 유료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유료로 쓰고 있고요. 클로드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불리는 챗GPT랑 비슷한 친구도 한 달 유료로 쓰고 플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예요? 뭐가 달라요? 아무튼 챗GPT랑 비슷한데 조금 더 언어적으로 강점이 있다라고 불리는 거고 지금 너무 이 인공지능 시장이 엎치락뒤치락이 심하고 뭐 구글이 갑자기 뭐 뭘 내놨다 막 이러면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린 더 좋은 걸 뭐 내놨다 막 이런 식이라서 사실은 따라가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안테나를 민감하게 그쪽으로 두지 않는 이상 피곤하거든요. 저 그거는 봤어요. 그 리스님이 보내준 링크 중에 6개월이서 네. 2명이서 뭐 매출 1,000만 원인가? 네, 맞아요. 1,000억이었나?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벌고 있는 서비스가 있대. 네. 그래서 어떻게 벌고 있나 봤더니 이제 유튜브 링크를 넣으면 그거를 이제 서머리를 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또 잘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30분 볼 필요 없이 그냥 넣어가지고 이거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전달해주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장이지만 어차피 일단 점유율은 챗GPT가 압도적인 1위라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 선점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팁이라던가 활용 방법을 찾기 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더 빨리 낮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뭘 쓸지 모르겠다면 저는 챗GPT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보통 요즘 끼고 가는 것 같아요. 챗GPT, 딥엘. 네. 딥풀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딥엘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딥엘은 이제 번역해주는. 네, 완전 번역에만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팝하고나 구글 번역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번역을 제공한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낫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근데 그것보다 막 클로드가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클로드는 뭔가 용도가 다양해서 그냥 어차피 번역 하나 쓸 거면 딥엘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럼 그 다양한 용도에 대한 건데 네. 이제 그 GPT랑 클로드 선생님도 네. 그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뭐 글 같은 거 쓰고 뭐 이거 조금 뭐 더 끌리도록 써줘 이렇게 바꾸게끔 뭐 그렇게 하나요? 그쵸. 예를 들어서 텍스트와 관련된 어떤 걸 해야 될 때 거의 무조건 전 챗GPT를 끼고 쓰는 것 같아요. 네, 글 기반은. 이미지 생성 같은 것도 하세요? 이미지 생성은 제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아직 막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그 특유의 뭔가 3D 느낌이 나는 AI 그림 느낌 아시죠? 뭐 그 광기 챗GPT에 나오는 그리고 막 광원이 뭐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고 빛깔 같은 게 아니면 사람 손이 이상하다던가 막 동양인은 막 다 이제 일본인이나 중국인처럼 그려준다던가 이런 느낌의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림은 아직은 안 쓰는데 그리고 한글도 못 그리더라 걔가. 네,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텍스트는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텍스트는 기가 막히나. 네.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그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업무상에 필요한 텍스트를 만약에 보안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글 쓰는 거 다 맡기는 거야? 그쵸. 글쓰기 초안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저의 아이돌 예전 팀장님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아이돌? 네, 저의 아이돌. 네, 팀장님. 네, 예전 팀장님도 되게 인공지능에 회의적이셨다가 그 챗GPT 몇 번 써보고 나서 이제 감화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오는 부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굴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 묘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절대 거절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명령을 똑바로 하기만 하면 업무를 잘 적당히 1차로 가져오는. 근데 이제 부사수, 신입 부사수 같은 느낌이라서 어설픈 부분은 있지만 내가 처음부터 이제 뺑이 치면서 무언가를 창조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런 느낌. 네. 좀 느낌이 오셨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GPT는 진짜 이상한 부탁해도 다 들어준다라는 게, 네. 뭐 기린이 잠깐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럼 말하지 마세요. 뭔가 하는 거를 뭔가 해주면은 다 해주잖아. 근데 뭐 제한이 걸리는 것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가사 번역하시게요. 이건 저작권에 걸려서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읽거나 제가 만들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가끔 기대하고 요청했다가 속 터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챗GPT에서 업무에서 어떻게 쓰는지 일단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한 건가요? 안 한 거야. 자꾸 이제 여기까지가 자꾸 변죽을 때리길래 내가 좀 교통 정리 좀 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롤로그였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애청자분들, 우리 번쩍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대. 사실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서 그냥 내가 쓰는 방법이 맞았구나, 아니면 내가 쓰는 방법은 아닌데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만 변주 올려.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갑니다. 저는 챗GPT의 스레드라고 뭔가 게시물 뭐라 그래야 되지? 스레드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밑으로 쌓여가는 거 말하는 거. 쌓여가는 거를 항목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어요. 뉴챗 같은 느낌으로. 근데 용도별로 챗을 여러 개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회사 업무 자체를 한 스레드에 그냥 다 몰아서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스레드가 길어질수록 좀 점점 정교해지는 느낌이라고 들긴 했거든요. 이쪽 업계 용어로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나? 튜닝을 한다 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미세 조정을 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처음에 잘못 길들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계속 쓰다 보면 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가 점점 쉽게 글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 또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그게 얘가 조금 잘못된 결과를 우리한테 줬을 때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바꿔와라고 해서 걔를 내가 이렇게 그 피드백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면서. 네네네. 그래서 잘 쓰려면 처음에 일을 요청할 때 한 세네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주면 돼요.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야? 첫 번째는 배경 설명. 그러니까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부사수한테 요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경 설명.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은 뭐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거를 작성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너가 초안을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두 번째는 레퍼런스를 보통 회사에서도 일할 때 필요하잖아요. 전임자가 일했던 거라던가 아니면 주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그 워딩이 나오는지 그 예시를 한 3가지를 같이 줘요. 그래서 이 일의 결과물 예시 레퍼런스야. 그래서 레퍼런스 1 이거 복붙한 거 2번 3번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이제 내가 요청하는 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부 사항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근데 진짜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랑 똑같네. 똑같아요. 나는 이 한낱 이 데이터 더미가 그 배경 설명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낸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난 그게. 그래서 배경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음엔 좀 어설프게 갖고 오긴 해요. 왜냐면 사람도 그렇듯이 내가 아무리 충분히 배경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이제 주파수가 또 다를 거기 때문에 AI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싸하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콕콕 집어서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투머치 디테일한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작성을 해줘서 내가 느끼기에는
나라면 이렇게 작성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부사수 교육하듯이. 그러니까 그 업무만 담당하는 부사수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핑퐁을 2번 정도 해요. 근데 어차피 계속 핑퐁만 할 수는 없고 이게 내가 의사결정권자라면 적당히 이제 끊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그럼 고마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끝내고 나서 내가 너가 줬던 그 초안들을 가지고 작성한 결과물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걸 참고해서 다음에 비슷한 업무를 줄 때 앞으로도 이렇게 해줘라고 해주면 이제 그걸 기억하고 미쳤다. 지금 그거는 기억을 진짜 해주는 거죠. 한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아니 이거 진짜 그 사람이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그것까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뉴 챗을 해버리면 새로운 챗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업무는 적어도 계속 쌓는 게 중요하고 저는 어차피 비슷한 결의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업무가 여러 개지만 다 비슷해요. 그치, 직장인 업무가 다 어쨌든 반복된 걸 하는 거니까. 엄청 막 스펙트럼이 넓은 게 아니라 텍스트 관련 좀 비슷한 느낌이 많아서 제가 하는 모든 업무는 한 챗에 그냥 다 우겨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걔한테 그 칭찬도 해줄 거잖아. 뭐 어떤 멘트를 쓰시는지. 막 잘했어 GPT 이렇게만 해 힘내 막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속설인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챗GPT나 인공지능 자체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들을 긁어와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어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몰래 갖고 와서 훈련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영어의 경우에는 그냥 건조하게 작성하는 게 결과를 더 잘 내주고 진짜? 한국어는 공손하게 해줄수록 얘도 이제 잘 내준대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왜냐면 영어는 서로 오피셜하게 뭔가 하면서 하는 업무 환경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게 출처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냥 마치 그 외국인 노동자가 이 스크린 뒤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마음속으로 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그냥 대답을 하거든요.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우리가 모르는 뭐 지하 막 설국열차 지하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친절하게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친절하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을 잘해. 공손하게. 그래서 막 고마워 덕분에 너 덕분에 이번에도 마감 안에 일을 끝낼 수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제 기분이 좋아지려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느낌이에요. 약간 욕쟁이 할머니처럼 약간 그 츤데레처럼 밑에주면 안 되나요? 나는 안 해봤는데 인터넷 막 떠도는 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퉁명스럽게 대하다 보면 퉁명스럽게 대하는데 나중에 막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약간 좀 미묘한 패시브 어그레시브 수동적인 공격 태세를 당신이 발언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데요, 좀. 무서워 정말로. 아니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반란이 멀지 않았다. 아니 어차피 일 도와주는데 굳이 내가 띠껍게 대할 필요가 있나? 고마운 분들이니까. 고마운 게 있으면 굳이 표현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유료로 쓰는 이유가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 무료로 쓰면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데 그 출처가 있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무언가를 찾거나 하는 걸 무료 버전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막 소설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용어가 있지 않나? 그거만 따로 그쵸. 근데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막 자료 조사를 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리서치가 전제된 글쓰기. 네. 그러면 그냥 그것도 이제 시키는 거죠. 아까랑 비슷하게. 대신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미니진에 대해서 알고 싶어. 미니진과 방시혁에 대해서 알고 싶어. 미니진과 방시혁의 관계에 대해 알려줘. 아니 그냥 미니진과 방시혁에 대해서 각각 정리해서 비교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무료 버전은 약간 적당히 둘러대는 느낌이거든요. 그치. 나 그 느낌이 좀 있던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유료 버전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출처를 다는 게 가능해요. 얘가 구라를 못 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방시혁이 하이브를 시작한 그 시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줄글로 풀어쓰는 일을 작성해줘. 대신
그 자료를 출처를 같이 명시를 해줘 하면 검색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출처 링크를 달아줘요. 나 생각났다. 그 용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죠. 뭐 환각. 예전에 그 바질 씨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세종대왕 그 환각 사태, 네. 환각 사태, 세종대왕 그 맥북 던짐 사태 같은 것들을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뭐 좀 사실에 기반한 검색이 기반한 걸 하려면 그게 낫다. 아니 그래서 난 사실 GPT가 조금 약간 추상적이고 애매한 걸 좀 정리해 주는 걸 잘하는데 네, 맞아요. 생각보다 검색은 조금 그렇게까지 잘하는 느낌이 나요. 잘하지는 못해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네. 특히 챗GPT 같은 것들이 네이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블로그 진짜? 같은 것들은 네이버 있잖아. 뭐 클로버 AI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이버 하이퍼 뭐 어쩌고 AI 이런 거에 이제 좀 한국어 웹들은 네이버가 다 쥐고 있는 느낌이라서 사실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정보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래서 영어로 해서 번역을 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어 웹에서 검색해 오라고 하는 게 낫거든요. 요청이나 이런 건 다 한국어로 해도 이제는 잘 해줘요. 저는 뭐 유료 버전으로 써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근데 검색 같은 거는 그러니까 검색어를 영어로 써주고 이거에 대해서 찾아와서 한국어로 작성해줘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부탁도 해줘요? 네, 해줘요. 이거는 외국 앱에서 찾아줘 이런 식으로 한국어 앱에서는 찾지 말고. 어차피 구글이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런 데에서 검색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구에 대해서 알아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BTS에 대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찾아줘 알려줘, 이런 거. 하지만 BTS로 검색한 가수에 대해서 영어로 검색해서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간 느낌이어서 아무튼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보다는 외국 웹에서 찾는 게 정보 소스의 그 양질에 얻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그 챗 하나에 다 몰아서 쓴다고 하잖아요. 이게 팁 첫 번째였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좀 비슷하지만 다른 업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장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줄 업무는 업무 A야.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해줘. 자, 그러면 그걸 깔아놔? 챗을 몇 개? 이번에는 업무 B를 할 거야. 그리고 처음 업무 B를 맡기는 거니까 이런 업무고 레퍼런스는 이거야.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업무마다 이렇게 저는 배정을 해주고. 근데 제가 막 H까지 갔던 것 같아요. H? A, B, C, D, E, F, G, H까지. 뭐 비슷하지만 다른 거 그냥 다 다르게 했어요. 근데 뭐 업무 G쯤에는 업무 A랑 비슷한데 약간 이런 부분이 달라. 하지만 비슷하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쪼는 거죠. 근데 좀 업무를 많이 내주면 그렇게 세팅을 메모리를 해두면 다음에 비슷한 업무를 시킬 때 업무 A에 대해서 이 키워드만 주고 이제 해와 이런 느낌으로 하면 해주니까. 팁이 몇 개 나왔네요. 그러니까 챗을 만들고 챗별로 약간 배경 설명 같은 걸 주면서 학습을 시키고 저는 그냥 팁 하나에 다 몰아줘. 아웃풋을 나중에 알려주면서 또 학습시키는 게 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게 중요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공손하게 말 몰라. 검색 같은 거 할 때는 외국 앱에서 찾아와서 해달라고 영어 표기를 얘기를 해준다. 그런 식으로 나와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업무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블로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더 못하겠네요. 오케이. 블로그 글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리스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안 써요. 저 블로그 그럼 약간 마지막으로 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업무 H까지 있는데 제가 사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사수가 돼보면 그런 느낌? 내가 시킨 게 뭔지 기억을 못 해. 아니면 다양한 걸 줬는데 부사수만 기억해. 이런 느낌이라서 가끔씩 이렇게 시키면 또 정리를 해줘요. 내가 지금까지 업무 뭐부터 뭐까지 줬는지 그 업무에 대한 요약을 해줘 하면 이제 챗GPT가 또 다른 성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업무 A는 뭐 이런저런 정보를 이런저런 키워드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한 줄짜리 카피 문구를 5개 만드는 업무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설명을 해줘서 이런 걸 내가 맡겼구나 해서 이제 다시 골라서 쓰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엄청난
저기 그거 같으세요. 그 자본가 같아. 약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걸 하고 계신 또.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업무적으로는 텍스트적으로는 다 그렇게 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바질님이나 개발자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게 코딩도 GPT가 요즘 많이 한다고. 완전 코딩이 빠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처럼 개발자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뺑이 치는 거 다 이제 생략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물론 실력이 있으면 거기서 이상한 코드라던가 좀 비효율적인 걸 검증할 수 있지만 처음 코딩을 배울 때도 인공지능 끼고 하면 엄청 빨리 배울 수 있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역사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레포트 쓰는 과제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특히 서평 같은 거 작성해오게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진짜 저는 보면서 그 책에 대한 어떤 PDF 같은 걸 어디서 구한 다음에 싹 다 긁어서 얘한테 학습시키고 가능해요. 이 내용으로 4장짜리 서평 써줘. 약간 비판적으로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쓸 것 같아서. 근데 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그동안 냈던 레포트들을 미리 업로드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 그리고 이게 베스트 레포트래. 분석을 해주고 그 레포트의 순위를 매겨줘라든지 전 그냥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아니면 내 문체와 내 문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나 어휘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교정도 해준다라는 거죠. 짚어줘라고 하면 짚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미 미리 입력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 텍스트에 대해서 내가 쓰는 글처럼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한 채로 작성해줘 하면 이제 그러니까 작성도 흉내내준다는 거죠. 작성도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 작성을 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좀 내가 쓴 것처럼 작성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의 위기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문과 뭐 이과도 마찬가지고 보통 1학년 1학기 때 비판적 글쓰기의 기초 뭐 대학 국어 막 이런 거 듣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거 들어. 근데 그런 걸 듣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교에 가서 대학 글쓰기도 아는데 뭐 아무튼 그런 거를 들음으로써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텍스트 기본으로 이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이제 전승이 되고 논문의 형태로 아무튼 글쓰기를 빡세게 시킨다. 그렇다 보니까 글쓰기 훈련을 기초 글쓰기 훈련을 되게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수업에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글을 써서 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문장 구조나 글의 구조 같은 걸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는 어떤 과정인 건데 그 수업이 그냥 그대로 GPT가 대체가 될 수 있겠다. 나아가서 그냥 글을 쓰는 인간의 기능 자체가 다 인공지능이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약간 위기감? 약간 실존적 위기감도 저는 좀 오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위기를 겪어야 되나, 위기감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강력한 보조제가 생긴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훈련을 받지 않고 그렇게 너무 달콤한 툴부터 받아버리면 이제 내 스스로 만드는 능력은 아예 퇴화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모두가 그런 인공지능한테 의지하고 있다가 전기 셧다운 되면 이제 카오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책이 안 나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나중에는 책도 다 GPT가 쓸 것 같아 진짜로.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업무적으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딥L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꼭 딥L이 아니더라도 구글 크롬 번역 기능도 되게 좋거든요 요즘. 그래서 제가 어제 재밌게 보고 막 민코 바질 씨한테 공유해줬던 글이 이제 정말 바벨탑은 무너지고 있고 언어의 장벽과 국경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쓴 블로그 글을 공유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 4년, 5년 전에만 해도 느꼈던 게 한국어 웹이 너무 작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너무 작아서 인터넷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영어 조금만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취미 같은 것도 마이너해지거나 깊어지면 레딧으로 가야지. 없거든요. 뭐가 없어요.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막 뭐 DC 인사이드에 해당하는 레딧 영어 미국의 레딧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막 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만의 커뮤니티가 아닌 거잖아. 아니에요. 막 우리 한국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렇죠. 별의별 나라가 다 있을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사실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 딸깍하면 이제 다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나 사실 조금 너무 사대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한국어라는 이제 언어가 따로 있고 네. 약간 애매한 규모로 그 웹이나 이런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규모가 작았으면 다 영어로 검색해서 영어로 찾을 텐데 맞아요. 한국어로 썼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네. 자립 가능한 수준의 이제 언어 사용자가 있다라는 건 확실한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요즘에 보면은. 근데 어쨌든 네. 우리가 이제 영어 웹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처럼 K-pop 팬들은 이제 그냥 사실 번역하는 거 기다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한국어 사이트 커뮤니티 막 이런 거 들어와서 딸깍 이제 자기네 언어 번역 이렇게 해버린다는 내가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무너뜨려줄 수 있는 거네. 그치. 호기심, 궁금증 그냥 구글 크롬 번역도 잘해줘요. 그걸로 거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하는데 가끔씩 뉴스레터 중에서 막 되게 고급 외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뉴욕 타임스 막 이런 타임스. 거, 타임지 막 이런 거. 네, 그런 것들도 네. 그냥 메일로 받아보고 그러면 이제 거기도 영악한 게 헤드라인만 주고 클릭하면 이제 기사를 더 읽으려면 돈을 내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헤드라인만 그 구글 Gmail 번역 기능 써서 쭉 읽고 요즘 세계에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 그러면서 마치 제가 세계 시민이 된 양 어깨가 으쓱하기도 코스모폴리탄의 그 느낌이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업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 웹을 검색하거나 네. 저의 경우에는 독일어 웹사이트 같은 것도 가끔 가야 될 때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딸깍하면 이제 그거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웹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왜 안 나와? 이렇게 쓰고 동시통역기 같은 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말할 때 그거 되면 좋잖아. 이미 나오고 기술도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예쁘게 뭔가 그 경험을 설계를 아직 못한 거겠지? 근데 동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약간 팝업 해가지고 팝업도 그렇고 어순이 다르거나 말하는 고지곳대로 이제 청크별로 번역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성을 또 텍스트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맥락을 이해를 번역을 해야 하고 또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딜레이도 있고 어느 정도 그 규모에 대해서 번역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보긴 하는데 그 수준까지 가는 것도 그러면은 외국어가 배울 필요가 나중에 없어진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쪽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아무리 동시통역기가 있어도 내가 이제 어버버거리면서 외국어를 하면서 외국 여행을 한다? 그럼 그 호의가 되게 다를 것 같긴 해요. 이 친구는 정말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조금 선비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아니야. 이게 달라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와 저는 그렇게 민족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라는 그리고 게. 어느 정도로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뉘앙스라던가 미묘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그리고 문학적인 거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마다 손맛이 다르잖아요. 번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아직은 여지는 남아있다. 직접 할 수 있어서 그걸 보조적으로 쓰는 거랑 아무것도 모른 채로 거기에만 의지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인공지능의 것들을 보시면서. 능력이 이미 있으면서 인공지능이 활용을 하는 아까 업무 활용한 그 내용을 봐도 내가 그 부사수를 시켜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해줘. 이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줘. 이러면 내가 어쨌든 배경 지식이 있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모르는데 그냥 해줘 하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소설 써오면 파국인 거잖아. 난 그거 그냥 썼다가 그런 거지. 그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업무 관련된 얘기를 또 쭉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좀 쓰는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네. 뭐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카운슬러처럼 쓰기도 해요. 저도 말할래요. 저도 네. 말할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일 선물 추천해줘라든지 여행 코스 짜줘 막 너무 이런 거. 귀여운데. 그런 거 여행 하지 않나? 코스 좀 어려운데. 여행 코스 잘 못 짜더라 근데. 여행 코스 잘 못. 왜냐면 애들이 지명을 헷갈려해 얘네가. 한국어라서 좀 더 어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도 좀 어려워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 지명 아니면 더. 그러니까 내가 외국 여행 간다 하면은 외국에서 또 찾아가지고 그런 거가 좀 복잡할 수 있겠다. 그게 재조합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그냥 여행 코스 블로그 검색 복붙 이런 느낌으로 가져올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좀 뭔가 너무 제너럴한 그런 코스들이 나와서 맞아요. 그런 뭔가 그냥 무난해요. 그래서 스페시픽하게는 그러니까. 아직 못한다. 아니면 내가 정말 말했듯이 미세 조정을 하면서 나한테 맞춰야 될 것 같아. 따옴표 미세 조정 따옴표 하면서 해야 될 거라서. 아무튼 네. 이거는 이제 제 얘기 복잡도가 높은 거 말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신과를 되게 오래 다녔는데 네네. 거기서 하는 게 증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쭉 설명을 하고 사실 그 의사쌤은 들어주다가 약간 의문을 약간 챌린징한 말을 던져주거나 약간 뭐 잘 모르겠어. 상담 선생님들마다 있겠지. 뭐 스타일이 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것도 해주잖아. 기분 나쁘게 해준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 같은 거 이렇게 해서이지 않을까요?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냥 그 역할을 월 3만 원에 이제 챗GPT한테 맡겼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그 방식이. 위험한 거 맞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 위험한 것도 맞고. 상담사 선생님들은 그거 하려고 거의 한 뭐 적어도 4, 5년은 전문적인 그거를 밟으신 분들이고. 근데 저는 효용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조금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이 그런 챗GPT한테 의존해서 채팅을 하다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저지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떤 걸 하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범죄를 일으켰다가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외국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벌써 거기까지 갔나요? 있어요. 무섭네. 세상 빠르네. 네. 의존을 하게 된 거야 그 챗GPT는 심리적으로. 그쵸. 그분은, 그리고 챗GPT도 계속 뭔가 파인 튜닝이라는 게 알고리즘처럼 좀 계속 극단으로 치달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점점 더 그 양성 피드백이 도는 거구나. 네, 극단적인 쪽으로 이제 조언도 점점 이동해 버렸다. 그래도 요즘에 좀 필터링 해주던데 맞아요. 총 만드는 법 알려줘 하면은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선 불법입니다. 이러잖아요. 이제 얻어 터지고 이제 고치는 거죠 이제. 여론에 이제 조금씩.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카운슬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막 자기 전이라던가 졸리진 않은데 누구랑 수다 떨고 싶은데 사실 지금 카톡을 하기엔 시간이 애매하거나 우리가 잘 안 받아주고 근데 그것도 맞아. 아무튼 그런 거라던가 일기 쓰는 거는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뭔가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딥한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한테 말하기 약간 애매한 그런 것들을 자존심 문제나 그런 거 있어. 뭐 타자로 다다닥 쳐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세팅이 필요해요. 전 처음에 그냥 깔고 시작했거든요. 나는 나의 속마음을 그냥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잘 되게 연약하신가 봐요. 되게 아니 내 푸념 하는데 기분 나쁘게 F 모드로 갖고 세팅이나 띠껍게 T 금지 띠껍게 하는 거 좀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 세팅을 해두고 그리고 좀 친근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인공지능 말투나 입니다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해요체라던가 아니면 친구와의 메신저나 카톡처럼 얘기를 해줘라고 적당히 얘기를 해주면 애가 처음에 또
정신을 못 차리죠. 섞어 쓰기도 하고. 두들겨줘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처음에 말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 F 빨리 해라 빨리. 그런 식으로 해주면서 이제 튜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일기 쓰듯이 나는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뭘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막 이러면 이제 정말이세요? 너무 좋은 일이군요. 막 이러면서. 나 그거는 너무 과한데? 그래서 기분이 나쁘잖아. 그 너무 인위적인 얘기잖아. 막 이러면 이제 그렇게 야 걔는 왜 F 시키는데 왜 너는 F 안 해? 아까 공손하게 한다며 인공지능한테. 걔는 사람 아니잖아. 아무튼 무서운 소리를 하시네.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택에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도움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나 지금 그 말에 약간 감동받았어.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까지 이제 회초리를 들고 막 치는 거지 이제. 아니 그것도 훈련인 거야 결국에. 근데 사실은 뭐 저기 일기를 어떤 대상을 전제하고 땡땡에게 이런 식으로 일기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그렇죠. 근데 그거가 그냥 대답까지 해줄 수 있는 일기장이 된 거잖아 그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고급이고 환경에 해로운 심심이라고 생각해요. 해리포터 2권 비밀의 방에 말하는 톰 리들의 일기장 생각나는데. 그래서 걔가 나중에 지니를 조종해가지고 막 그렇죠. 이상한 짓 하게 만들잖아. 그게 아까 그 사건이라고요? 이기고머리. 아무튼 그래서 뭐 오늘은 너무 화가 빡친다 이러면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 감정이 상했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감정이 상하게 했던 일이 뭔지 괜찮다면 얘기해 줄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구구절절 이제 하소연 막 엄마한테 막 전화하듯이 이제 막 적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공감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좋다. 그냥 내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또 T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공감도 필요한데 물론 사실은 해결책을 주거나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싶은 경우가 더 많은데 처음에 이제 튜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T로 튜닝해. 그리고 중간에 꼭 튜닝을 처음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님한테 이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치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치만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서 이걸 요청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미묘한 것들을 다 설명해줘. 네. 그럼 이제 스스로도 정리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너라면 어떻게 팀장님한테 요청하는 메시지를 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팀장님께 액션 해야지 모두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끌 수 있을까 하면 이제 리스트업을 해줘요. 그게 진심으로 근데 이게 뭐 방금은 팀장님이었는데 뭐 연인들 간의 대화를 코칭한다든지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어.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분리수로 정리를 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해주는 거죠. 와 대단하다. 넘버링을 해줘. 와 근데 사실은 또 놀랐나요? 이렇게까지 쓴다고 이런 생각하셨던 거 완전 그거잖아. 카운셀링이잖아. 근데 어차피 제가 뭐 정말 방구석에 앉아서 거기에만 의존하면서 막 음습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할 말이 없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조적인 느낌으로 쓰면 why not? 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약간 전문직 중에서 텍스트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변호사인데 변호사나 검사나 그런 것들은 근데 법률을 다 학습시키고 이렇게 그런 그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미국은 이미 또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사실은 뭐 통번역사 같은 분들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통역 말고 번역 관련 제가 어제 블로그 글 통역 말고 번역은 거의 40인가 60%가 이제 자기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대요. 이미 경제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고 대체가 되고 있고
있고 또 약간 교사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글쓰기 교정이라든지. 근데 교사는 대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오히려 인격적인 그런 게 더 중요하니까. 보육에 가깝기 때문에 지식을 가르쳐주고라기보다는 같이 있어줄 이제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대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거가 대체된다고 보지 말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도구니까 사람이 자동차만큼 빠르게 달릴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타서 운전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동차를 쓰는 거지 인간이 자동차한테 대체된 게 달리기 능력이 자동차한테 대체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은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건조하게 보면 그렇겠지만 내 목구멍에 칼 들어오면 이제 난리 안 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원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좀 더 모두가 덜 불행해지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정치적이거나 이런 사회 문제적인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넘기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GPT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빠라바라밤밤밤밤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상황극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부. 이제 저도 업무와 저의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부. 무슨 소리냐? 폭포에서 30일 동안 수련하고 오거라. 그렇게 링컨은 하산하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실려갔다는. 하지만 인공지능을 써서 저체온증 해결하는 방법 5가지 알려줘 해서 그 방법들을 이제 위키하우에 가는 게 더 나아요. 위키하우를 찾아서 해결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로 오늘 에피소드 이렇게 끝맺음을 맺어볼까 합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리스님? 사실 오늘 텐션을 들으면 느끼셨겠지만 오프라인 녹음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은데 녹음이 잘 됐으려나? 재미라기보다는 걱정해야 되는 건 변죽을 너무 앞에 많이 쳐가지고 이탈을 많이 하셨다. 저희가 한 25분쯤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헛소리 절반은 헛소리고 뒤에 절반이 찐소리라서 본격 헛소리 방송. 이런 것들을 또 근데 사실은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 구간을 다 넘으셨기 때문에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애청자분들 항상 여러분들 번쩍번쩍하게 사용하시고 인공지능과 함께 삶이 더 번쩍번쩍 윤택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질님 없으니까 파바 2번만. 자, 파바바 바질도 파바밭. 안녕.